JS 장기투자. 네, 이번에 찍어볼 영상은 좀 약간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레버리지 ETF로 주자는 청원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7월 23일 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을 레버리지 ETF로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요번에 양도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좀 약간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그래서 제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이제 한투연에서 하신 그런 청원 같은 거 제가 다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청원을 올린 이유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증시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청원을 올렸다고 동기를 밝혔다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청원인이 말한 것처럼 이제 국민소득, 국민자산의 대부분이 다 한국은 이제 부동산에 평양되어 있는 그렇죠. 부동산에 평양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편향된 그런 자산 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증시로 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레버리지 ETF 월급제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긴 한데 저는 실제로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체 월급을 주는 건 좀 그렇겠지만 뭐 전체 월급의 한 10%? 진짜 뭐 만약에 뭐 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50만 원은 레버리지 ETF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돈이 들어가가지고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사실 정말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 코스피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는데 지금 2020년인데 아직도 2200이에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어요. 보면은 정말 박스피잖아요.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2008년 생각해보면 그 대비 뭐 5배, 지수가 5배가 올랐는데 지금 한국은 보면은 2007년에 2000을 돌파했는데 아직도 2200이에요. 근데 2200도 높다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참 정말 진짜 안타까운데 뭐 이게 되진 않겠지만 정말 이 정도로 사람들은 정말 절실하고 정말 국회의원들로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말 충격받았던 게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일본이 뭐 그때 뭐 수출 규제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우리가 뭐 소부장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뭐 K 뭐 소재였나요? 소재 기업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가 기억나는 게 그 펀드를 만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봤어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래서 펀드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답변이 전 아직도 떠오르는 게 자기는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주식 같은 거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말을 당당하게 하시는 게 전 약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부동산에 계속 갈 게 아니라 이런 증권 시장도 정말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건데 증시 쪽으로도.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대표한다는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는 그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증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 정말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요.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커 나가고 그리고 우리도 정말 미국처럼 잘 나가려면 일본과 다르게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이 갈 게 아니라 정말 증시로 이제 증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정말로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증권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좀 지금 정부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했다가 좀 바꾼 정책도 내고, 지난번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에 있는 유동 자산들이 이제 증시로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약간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신 있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라든지 뭐 주식 양도세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2022년이었나요? 그때 한번 낮추기로 했는데 1년 땡겨가지고 내년도 2021년에 이제 증권거래세 자체를 0.25%에서 0.23%로 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2년 뒤인 2023년에는 0.15%로 0.08% 내린대요.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세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이게 이중과세인 게
그러면 거래세를 아예 이때 되면 폐지를 하고 양도세만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이 달달한 이 증권성 거래세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이중과세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양도세, 이 이자, 배당, 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거면은 금융투자 소득세, 새로운 이제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증권과세를 없애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 좀 낮춰주고 다시 이걸 생긴다는 게 좀 약간 좀 그닥 별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은 뭐 댓글에 보면은 이게 5천만 원 돼 있어가지고 뭐 6%, 97%? 97%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당되지 않는다. 그걸 뭘 그렇게 따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슈퍼개미들이 한국 주식에 이렇게 세금이 매겨지면 그거 팔고 떠난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이제 기간 5년 적용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예전엔 3년이었는데 5년도 늘린 거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장기 투자를 고려하려면 5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늘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사 보니까 신문 사설에는 15년 얘기도 하는데 15년은 솔직히 너무 긴 것 같고 뭐 한 7년 아니면 10년 이 정도까지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뭐 3년에서 5년도 늘린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 관한 기본 공제도 5천만 원 늘렸어요. 원래는 2천만 원이었는데 3년에 2천 원이었는데 5년에 5천 원 늘렸죠. 그나마 이건 다행이긴 하죠. 그리고 원천 징수도 정말 많은 불만들이 있었는데 월에서 반기로 바꿨다 해요. 근데 반기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물음표를 적었는데 아니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은 그거잖아요. 연별로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왜 한국 주식은 반기로 한다는 거지.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그 박준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트럼프를 보고 약간 배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그 미군 주둔비 그런 협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돈을 한 번에 확 던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못한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네를 생각해서 뭐 조금 낮춰줄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말도 안 되는 확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좀 개선해줄게 해서 5년 적용하고 5천만 원으로 하고 뭐 반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약간 소신발언 많이 하는데 이 주식 그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 그래요. 좋다 쳐요. 왜냐면은 워낙 지금 세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이제 복지를 더 많이 늘려 나가기 때문에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세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거래세를 아예 없애버려야죠. 거래세를 이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뭐 단타가 뭐 우려돼서 그런다 하면은 그래 뭐 0.1% 정도 이거 화끈하게 그 정도까지 내려야죠. 왜냐면은 이 소득세를 걷는데 증권거래세로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0.1%, 뭐 0.09%뭐 이 정도까지 낮춰야죠. 화끈하게. 그 정도는 해야지 좀 약간 납득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아쉬워요. 0.15까지 내린다는 것도.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고 어쨌든 복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증세를 하긴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고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처음에 그 내놨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득세 그 도입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은 됐지만 어쨌든 약간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간도 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원천 징수도 그냥 연 1회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잘 나가려면은 부동산에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 쪽에 많이 가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증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증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잘 아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런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이제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제가 뭐 의견을 표시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악플을 다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댓글은 제가 다 삭제하고 그분들은 댓글을 못 달게 조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처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개선을 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